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세종대 정시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일부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수시 입결만 먼저 이제 선 공개를 하고 정시 입결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들도 상당수 좀 있었는데, 이런 대학들의 이제 정시 입결이 일부 이제 대기업을 통해서 이제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편집을 했습니다. 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정시 입결을 좀 늦게 공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대기업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도 이제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여기 이제 다른 대학 동영상, 그러니까 대기업 자료를 이제 가져온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들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수능 100분 70% 컷이 딱 70% 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0% 평균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10명 모집 인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한다라고 하면 1등부터 7등까지 성적의 평균치를 공개한 게 이제 대기업 자료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나중에는 아마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개한 이제 자료가 좀 올라오게 될 텐데, 그 자료에 뭐 70% 컷이 공개가 될지, 컷 평균은 공개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컷 자료가 이제 좀 공개가 되게 될 텐데, 나중에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도 한번 좀 비교해서 대기업 자료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70%컷 평균, 그러니까 국수탐 세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70%컷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컷 평균 안에 들어가 있는 성적대들 여러 명의 이제 성적대들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컷 평균치만 가지고 뭔가를 다 예단하기에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맞아야지 이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다 추론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각 대학별로 정시 전형에서 이제 어떻게 수능을 반영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각 계열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반영을 했었는지 그 수능 반영 방법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고 본격적으로 입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세종대도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자, 우선 인문, 국어, 영어, 수학, 네, 좀 지우고 다시 할까요? 네, 수학, 그리고 영어, 탐구. 네, 요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리고 인문하고 자연 같은 경우를 큰 축으로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인문 같은 경우에 국어 반영 비중 30, 수학 30, 그 다음에 영어 20, 탐구 20. 네, 요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 그 다음에 수학 35. 물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 미적을 선택을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영어 20, 탐구 25. 탐구도 역시 과탐을 선택했어야 됐다. 2024학년도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2024학년도에는 마치 반영 비중이 어디랑 좀 비슷하냐면 국민대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입결 라인 선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좀 국민대하고도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계약학과가 있잖아요. 세종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군계약학과 중에서, 잠시만요. 군계약학과 중에서 아마 사이버 국방이 올해 이제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제 그 부분들까지도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선 이제 국방 시스템 공학, 그리고 항공 시스템 공학이라고 하는, 네, 학부가 있습니다. 세종대 이제 좀 요쪽 이제 학부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군 계약학과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해군, 그 다음에 항공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 이제 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군 계약학과다. 그래서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국어 20, 수학 35, 그 다음에 영어 20, 그 다음에 탐구 25.
네,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계열하고 차이는 없는데, 아마 이제 선택 과목에서 기하 미적이나 과탐이 아마 필수 지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건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네, 요렇게 일단 좀, 반영 기준이 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2025학년도에 이제 좀 변화된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세종대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 한해서 지금 지정 과목들이 있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 기하미적,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 과탐, 요 지정 과목을 일단 폐지했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좀 먼저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대도 지금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년도부터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시에서 약간 이제 그 계열 모집을 좀 시도를 하면서 학과별로 모집하는 규모를 확 줄여놓고 이제 계열 모집 약간 이제 반 자유전공? 네, 그 정도. 이제 단과대학 자유전공과 같은 취지로 이미 전년도 정시에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이제 하긴 했는데요. 이 자유전공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제 봤던 내용들 중에서는 뭐였냐면, 요 자유전공이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명을 뽑기로 했었냐면 223명을 지금 모집하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그럼 뭐 수시인데 굳이 뭐 여기다 쓸 이유가 뭐냐?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자유전공 같은 경우 지금 정시 전형 자체에서는 배정된 인원이 제가 없었던 걸로 봤는데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정시 자유전공의 경우에는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하면 네,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일단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을 해서 자율전공 이제 정시에서 모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율전공 수능 반영 방법은 국어 35, 그다음에 수학 35, 그다음에 영어 20, 탐구 반영 비중 10%.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25학년도에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사이버 국방이라고 하는 요건 이제 육군하고 이제 체결된 계약학과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국방학과,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려대학교에도 설치되어 있고 또 비슷한 학과가 이제 아주대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 사이버 국방학과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못 봤었으니까 이 아마 이제 신설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요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는 국방 그리고 항공 시스템 공학과 동일한 반영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수능 반영 비중이 지금 2025학년도에 바뀐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좀 참고하셔서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 정시에서의 모집 인원은 많지는 않은데, 뭐 수시에서 만약에 이제 모집하지 못한 인원이 2월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규모는 이제 조금 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공개가 되는 정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확인했던 내용들은 요 정도가 일단 확인된 내용이고, 네, 확정 요강이 나오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중요한 거는 수능 반영 비중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뀐 건 없었으니까 네, 요 수능 반영 방법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다. 다만 자연계열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다는 점은 분명히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 정시 입결 같은 경우 이제 살펴보는데,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정시 입결 살펴보는 게 그렇게 좀 복잡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학과별 모집의 방식을 이제 2024학년도부터 이제 계열 모집 방식으로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학과들이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를 살펴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보면, 자, 경상 계열이고요. 우리가 이제 한번 계열별로 한번 찾아볼게요. 경상 계열 모집 규모 있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 모집 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생명 계열, 네, 이제 모집 단위로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IT 계열, 그리고 공과 계열,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로 일단 좀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실 이제 계열별로 모집을 하면서 모집 인원 사이즈, 규모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공과 계열만 지금 212명 모집, 그리고 자연생명 계열이 지금 124명을 모집했고, 인문사회 계열 지금 113명 모집, 그리고 경상 계열 지금 132명 모집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모집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개별 학과별로 모집했을 때보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입결에 어떻게 이제 좀 반영이 됐는지, 자, 제가 그래서 경상계열 같은 경우 그 밑에 나와 있는 경상계열에 해당되는 학과들, 여기 세 개 학과가 이제 경상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요 계열들 같은 경우에 전년도 개별 모집 단위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했을 때 입결과 그다음에 계열별로 모집했었던 2024학년도 입결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뭐 비슷한 이제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경상계열 중에서 경제학과 같은 경우 호텔 관광 외식 경영 뭐 굉장히 이제 선호도 높은 학부죠. 호텔 관광 외식 경영 같은 경우, 그리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 전년도의 입결이 지금 경제가 82.83, 그리고 호텔 관광 외식 경영이 82.5, 그리고 경영학부가 지금 83.5. 그러니까 대략적인 백분위 평균치가 지금 한 83 내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2024학년도에 82.17 정도로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을 좀 유지를 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 2024학년도에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인문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 입결이 소폭 하락하는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그 세종대학교 경상계열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비하면 지금 개별 모집 단위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지금 소폭 하락한 건 맞거든요.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82.17 정도의 백분위를 보여줬다는 거는 이 모집 규모가 이제 좀 커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 그러니까 수능 백분위 80%, 90%요 정도에 이제 들어왔던 이제 그 끝쪽에 있었던 학생들의 성적대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측면에서 또 인문 모집 단위의 그냥 평균적인 입결이 좀 하락하는 추세였던 건 다른 학교들도 좀 비슷했으니까 그런 두 가지 요인들을 다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개별 모집 단위에서 계열 모집 단위로 바뀌었을 때도 역시 백분위의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기 때문에 2년치 입결이 하나의 중요한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보다 극단적으로 더 많이 상승해서 백분위 평균이 한 82.17에서 84, 85까지 갈 수 있냐? 현실적으로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집 인원이 지금 일단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백분위가 84나 85 이상 나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성적에서 이제 좀 들어온 학생들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백분위가 막 2, 3 정도 이렇게 막 상승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제 추론일 뿐인 거고 뭐 그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끌고 가기에는 모집 인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종대 같은 경우 지금 자유전공을 정시해서 이제 별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수시 2월 인원을 이제 모집하는 경우로 간다라고 하면 개별 계열들 이제 모집 인원 규모가 그렇게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상승폭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생명 산업 융합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과 모집을 이제 전년도하고 2024학년도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80.33에서 81.67,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는 입결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들을 다른 대학교들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세종대 같은 경우 스마트 생명 산업 융합도, 일단 소폭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이전에는 인공지능학과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분할 모집을 했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학과라고 해서 통합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연도 81.67, 80.67에서
이제 2024학년도에 83까지 입결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점도 역시 좀 주목해 보셔야겠죠. 자연계열 평균 백분위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이제 전체 큰 모집 단위, 그러니까 모집 규모가 단일 모집 단위로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좀 많이 상승했다. 그거는 충분히 학과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영되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 81.83입니다. 그럼 인문사회 계열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들이 어떤 모집 단위들이 있을까? 요 지금 해당되는 그 밑에 국문, 역사, 교육, 행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국제법학부가 모두 인문사회 계열 안에 들어가 있는 학과들입니다. 자, 이 학과들의 전년도 이제 백분위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국문이 82.17, 그리고 역사학과가 82.83, 교육이 81.17, 행정 81.33, 그 다음에 미컨이 83.17, 그리고 국제학부가 81.17, 법학부 82.5. 대략적인 이제 평균적 수준을 한번 좀 따지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뭐 인문사회 계열, 뭐 이제 통합 모집을 하지 않았던 2023학년도를 보면 대략 한 백분위 점수 지금 82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문사회 계열 통합 모집을 했을 때 81.83 정도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인문사회 계열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개별 학과 중에서 가장 입결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되었던 학과가 지금 여기 교육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81.17, 국제학부도 지금 81.17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입결을 보여줬던 학과가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83.17이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83과 81 사이에 그 중간치가 82 정도라고 한다면, 얼추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와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의 평균치를 얼추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1.83 정도의 입결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참고해서 살펴보셔야 될 자료가 되겠죠. 역시 이제 누적 데이터가 하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세종대학교 이제 계열별로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이 자료들을 한번 좀 눈여겨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연생명 계열 역시 계열로 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2024학년도 지금 평균 70% 컷 평균은 82, 백분위 점수 82에서 지금 이제 입결이 형성이 됐었고, 요 자연생명 계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집 단위들은 그 밑에 있는 4개의 모집 단위들, 수학 통계학과, 물리천문학과, 화학과, 생명시스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개별 입결들은 지금 80.33, 80.83, 81.33, 8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치 자체는 지금 대략 평균 백분위는 이제 뭐 모집 단위별로 좀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 81 정도 내외 수준에서 2023학년도 입결이 좀 형성이 되었고, 그때보다 지금 자연생명 계열은 조금 더 백분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어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전 연도보다 입결이 평균 백분위가 한 1이 조금 넘게 상승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자연생명 계열도 역시 백분위 점수 한 1점 정도는 상승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치가 조금 더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상승폭이 따지고 보면은 이제 모집 인원 규모 뭐 100명 넘는 모집 인원 규모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그 상승폭이 매우 크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보다 더 많이 상승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024학년도 입결을 참고해 보시는 게 이제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소프트학부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 같은 경우가 84.50,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같은 경우가 이제 81.17 정도였는데, 여기는 이제 전년도에 모집하지 않고 이제 2024학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모집을 했는데 입결이 공개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요 정도 지금 3명인데도 사실 입결 공개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대기업의 입결이 공개가 됐으니까 요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단 지원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IT 계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T 계열 같은 경우 백분위는 83으로,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봤었던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하고 이제 좀 비슷하죠. 백분위가 이제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자, 요 IT 계열에 해당되는 소속 이제 학과들이 이전 연도 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개 학과,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자정보통신, 반도체, 컴퓨터공학. 상대적으로 가장 공과대학들 중에서 화학, 생명과 더불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그런 모집 단위들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정보보호학과가 이전 연도 백분위가 85.17, 소프트웨어 84.5, 그 다음에 전자정보통신 81.67, 반도체 시스템 82.5, 컴퓨터공학 83. 전반적으로 개별 모집을 했을 때보다 IT 계열은 소폭 백분위가 좀 하락한 것 같은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83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낮은 건 아니지만 이제 개별 모집 단위들로 모집을 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진 경향들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낮아진 경향들이 선호도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도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는 IT 계열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일단 이제 85 넘는 어떤 이제 백분위에서 좀 부담을 느낀 학생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집 인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다른 모집 단위들, 계열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적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IT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가 이전 연도 이제 개별 학과 모집을 했을 때하고 비교해도 조금 낮아진 경향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에, 그러니까 상승폭이 크진 않겠지만 상승의 가능성은 조금 열어놓고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대략 그 상승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의 폭은 뭐 백분위 점수로 기준을 한다면 뭐 한 84 정도 내외 선에서 네,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지는 한번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상승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지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로봇 학과가 지금 82명 모집에서 자, 백분위 점수 81.33. 요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요건 이제 일단 요 자료가, 그러니까 뭐 다른 모집 단위들도 거의 한 82 정도 내외 수준에서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AI 로봇 학과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여기보다 뭐 높아진다라고 하면 대략 백분 점수 한 1점에서 한 1.5점 정도 그렇게 이제 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근데 더 떨어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1.33이라는 이 수치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과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81.67 정도 백분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공과계열은 이제 워낙 소속 학과들이 이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여기 8개, 한 9개 학과 정도가 지금 이제 개별 모집을 했을 때를 통합해서 지금 212명까지 이제 모집하는 공과 계열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자, 건설환경공학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 입결을 보면 79.17, 환경에너지 공간융합이 81.17, 그리고 지구자원 시스템공학이 78.5, 그 다음에 양자원자력공학이 82, 그리고 건축공학 80, 그리고 건축학과 80.83, 그리고 기계공학 80.83, 그리고 나노신소재 81.3, 우주 항공공학 전공이 80.5. 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평균치를 보면 81 정도 내외선, 80에서 81 정도,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고, 네, 실제로 2024학년도 형성된 입결은,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전년도 개별 모집 단위로 모집했을 때보다는 소폭 상승은 한 것 같습니다. 백분위 점수 한 0.5에서 한 1점 정도는 지금 상승한 것 같고요. 이 공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더 상승할 거냐, 그건 이제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기 이제 해당 학과들 같은 경우를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아주 많이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 상승한다고 해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뭐 좀 참고만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개별 모집 단위로 모집했을 때보다 공과 계열은 지금 백분 점수가 한 0.5에서 1점 정도, 네, 평균적으로는 좀 상승한 것 같다라는 것 정도만, 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방 시스템, 항공 시스템 공학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 이제 뭐 입결이 남녀 이제 분할 모집을 했을 때 78.67, 83.5, 그리고 77, 뭐 83.67. 여학생들 이제 모집 인원이 이제 적다 보니 뭐 결론적으로 조금 더 남학생들보다도 좀 더 이제 높았고, 자,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뭐 통합 모집을 했었나 보네요. 제가 이것까지는 뭐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백분위 점수가 83.33, 81.83까지 지금 이제 올랐다.
그러니까 이 점수대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과연 이제 올해 신설된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백분위가 형성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어떤 군 계약학과 중에서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에는 네, 선호도가 다른 군 계약학과보다 선호도가 좀 더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국방이라는 이제 취지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좀 더 지금 국방 시스템이나 항공 시스템 공학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입결을 형성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군 계약학과에 대해서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경쟁률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거든요. 그죠? 경쟁률이 지금 떨어졌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고 했을 때, 경쟁률이 입결에 미치는 영향도 적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고민했을 때, 이 사이버 국방 과연 한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뭐, 입결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뭐 무턱대고 이거는 이 정도 나올 겁니다라고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률 변화하고 어떠한 이제 상관관계가 있을지 그 부분들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세종대학교 정시전형 입시 결과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살펴봤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 이제 뭐 수시전형 입결하고 정시전형 입결을 동시에 공개한 학교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 수시 전형만 이제 먼저 공개를 했던 선공개했던 학교들 일부에 대해서 이제 정시 입결도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찾다 보면 또 못했던 대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학교들도 이제 제가 그 리뷰를 하지 못했던 대학교들이 있으면 그 대학교까지 좀 마무리를 짓고요. 사실 이제 그 더 많은 학교 그리고 또 더 많은 학과 이런 부분들 이제 그 더 많이 이제 리뷰도 해보고 이제 욕심도 나보지만 네 이제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그 가천대 수시랑 정시 입결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더 새롭게 추가되는 대학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한계점이 딱 거기까지인 것 같고, 네, 이제 저도 이제 뭐 수시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또, 이제 이런 비대면 말고도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조금 더 지금보다 이제 더 바빠질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여력이 좀 있으면은 제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요 정도까지를 일단 상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천천히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입결과 관련된 내용은요. 그리고 이제 입결 이외에 다른 이제 컨텐츠들을 또 발굴해서 여러분들 이제 입시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런 정보들 또 발굴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결 이제 리뷰를 이제 총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부족하기도 한 부분도 상당히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입결 지금 이제 정시 입결 같은 경우는 참 이 70%컷 100분위 평균 뭐 이런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만 가지고는 정말 이제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아야 정말 여기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능 반영 비중에 대한 측면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당장 그 비중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세종대 갈 수 있는 충분한 점수이 아니야 이걸 다 따지고 보기에는 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올해의 수능이 진짜 어떻게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네 최대한 그냥 준비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능 준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세종대뿐만 아니라 세종대 이상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학교 학과를 원하신다면 더 열심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에 꼭 좋은 소식 손에 가득 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4학년도 세종대 정시 입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